그림. 안녕하세요, 서목입니다. 오늘은 20 사이즈의 작은 캔버스에 봄 풍경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하늘과 그리고 강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강에 비춰져 있는 나무의 색깔을 지금 칠해주고 있어요. 이제 위에 있는 나무에 색을 칠해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붓의 넓은 면적이 아니라 좁은 면적으로 가볍게 톡톡톡 아니면 살짝 문질러서 칠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1차 톤을 깔아주는 게 좋아요. 디테일을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캔버스나 그리고 종이의 면적이 다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칠해준 다음에 디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색깔이 들어갔는지 기본적으로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중간색을 전체적으로 칠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초록색의 나무를 그리실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초록색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초록색으로 전체를 한번 칠해 주시는 거죠. 지금 밑에 풀이 있는 부분을 색칠을 할 때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올리브 그린 색으로 전체를 한번 색을 칠하고 난 뒤에 다시 밝은 톤과 어두운 색을 칠해 줄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1차 톤을 깔았고요. 2차 톤을 깔아줄 때는 조금 더 밝은 색을 칠해 주시면서 디테일을 표현해 들어갈 거예요. 아크릴은 아무래도 한번 색을 칠하고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2번, 3번 더 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더 깊이가 있어 보이죠. 지금은 나무의 어두운 부분을 검정색의 비율을 올려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무 가지를 그려주고 이제 나뭇잎을 색칠해 주고 있어요. 하실 때는 나뭇잎을 찍어주듯이 톡톡톡 가볍게 찍어주시고 만약에 문지르게 되시면 밑에 색이 마르지 않을 경우에 그게 섞이면서 다른 탁한 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톡톡톡 해서 밑에 색이 많이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붓은 이리저리 조금씩 방향을 돌려가 주시면서 나무의 잎사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나뭇잎은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형태가 없으니까 너무 일정한 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구름을 색칠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구름은 뭉게구름이 아닌 약간 깃털 느낌의 구름을 그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물감을 많이 올려서 처음부터 해주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물감이 적은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위에 조금씩 덧칠을 하시면서 구름의 두께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물 위에 비춰져 있는 나무의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해 주시면서 밝은 부분을 찾아 줄게요.
나무 가지를 그려주실 때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위치를 같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 물 위에 있는 나뭇잎을 표현할 때는 터치를 가로로 해주시면 물결 위에 비춰져 있는 나뭇잎이 되겠죠. 터치를 아무래도 세로로 하게 되게 되면 물결 모양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위에 부분과 별반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터치를 가로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하늘에 비춰져 있는 구름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때도 위치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뒤집어서 그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위치를 잘 정해서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결 위에 푸른색의 물색을 조금 한번 터치를 해줄게요. 가로로 터치를 해주시면서 경계선을 풀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물 비침이 되겠죠. 나무가 너무 빽빽한 것 같아서 하늘이 조금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하늘색을 칠해 주었어요. 제가 풍경화를 요즘 자주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물 비침은 잘 그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여간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잘 시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풍경화도 잘 그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인물화나 아니면 동물 아니면 정물을 주로 그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느 순간부터 해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시작이 모네의 그림을 모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풍경화에 조금 더 재미를 들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물이나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요소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특히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웃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리면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아주 커서 인물화를 그리는 게 더 재밌었어요. 아이고 한 번씩 이렇게 팔에 힘이 없어서 붓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풍경화도 자꾸 그리다 보니까 재밌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구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물의 비침에서도 여러 가지의 형태라든지 자연에서 잘 볼 수 있는 햇빛 비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그릴수록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호주 살면서 이런 자연을 더 관찰할 일이 더 많은데 이상하게 그림은 더 많이 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자연이 좋고 그리고 이런 풍경화 그리는 게 훨씬 더 저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름이나 비침이나 그 덧칠을 할 때는 붓을 꾹 눌러서 색칠하기보다는 가볍게 잡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봄을 상징하는 노란색이죠. 그 부분을 찍어서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꽃은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느낌만 살려주는 쪽으로 해서 색을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배경이 진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올렸을 때 많이 색이 커버되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흰색을 살짝 써서 칠해 주시게 되면 커버가 잘 되고 그래도 잘 되지 않는다 하시면 일단 먼저 흰색으로 꽃의 위치를 다 잡아 주시고 그 위에 다시 좋아하는 노란색이나 아니면 더 밝은 레몬 옐로우 색을 칠하게 되면 훨씬 더 색이 예쁘게 잘 올라오겠죠.
그리고 한 번 색칠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덧칠을 했을 때는 더 선명하고 예쁜 색상이 올라올 수 있게 돼요. 아크릴은 특히 이 노란색이 커버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노란색이 잘 커버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항상 흰색을 조금 첨가해서 칠하게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커버력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연두색을 칠해줄 때도 그냥 연두색보다는 흰색을 살짝 첨가한 연두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다른 그린색을 칠하게 된다면 훨씬 더 색이 예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피붓으로 꽃대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